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20% 컷오프에서 공천 배제된 전정희 의원이 탈당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산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설이 나돌아 기존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정희 의원을 영입할 경우 익산을의 선거 판세는 더 복잡해집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의 더민주 소속 전정희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돼 공천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정희 의원이 개파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천 배제는 낙하산 공천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여론을 좀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탈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다고 말씀이죠? 네, 거취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민주에서는 전략 공천설이 나옵니다. 더민주 당규를 보면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더민주의 익산을 전략 공천 대상자로는 게임 전문기업 운영자로 영입 인사인 김병관 웹젠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의장을 전략 공천하면 더민주 익산을에 공천 신청을 낸 2명의 후보가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전정희 의원처럼 컷오프된 의원들의 영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내의 어떤 불합리한 구조 내에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 국민의당 익산을에 기존 공천 신청자들이 역시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희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설에 따른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고 국민의당은 영입을 놓고 기존 당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패션 주얼리 연구센터 연구동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턴 겸 유치가 수년째 터덕거리면서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주얼리 유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도금장 운영을 맡고 있는 익산 주얼리 연구센터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해마다 12억 원가량 들어가는 도금장을 떼어내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1년 실적이 한 달 평균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2억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위탁업체는 이 때문에 한때 운영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에서 비용 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 위탁을 않고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위탁에 대한 효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익산시는 기술 개발을 맡은 연구동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연구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사실상 휴점 상태인 연구동을 기술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구과제가 채택이 되면은 그에 따른 연구원, 인력비 등이 이렇게 국가 과제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산에 숨통이 튈 수가 있죠. 그러나 유턴 기업이 돌아오지 않으면 도금동의 위탁 운영처럼 활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 위탁이 침체에 빠진 주얼리 연구센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가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대체공장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주시 팔복동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대 70억 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주 KCC가 다음 달 7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전을 갖습니다.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 결승전이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KCC는 막판 12연승을 달리며 1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독대행 꼬리표를 떼자마자
우승컵을 들어올린 추승균 감독은 감독상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KCC는 다음 달 7일부터 4, 5위 팀인 KGC와 삼성 간의 승자와 4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전주에서 2경기를 가진 뒤 안양이나 잠실로 옮겼다가 마지막 경기가 열릴 경우 다시 전주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아바틸이나 성진이한테 항상 리바운드를 많이 밀었는데 좀 서로 좀 적극적으로 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집중력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은 중등부, 모레는 초등부가 각각 결승전을 갖습니다. 워낙 좋은 팀들이 많이 나와서 대회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매 경기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내일 중등부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품새 부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5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우승자들은 오는 5월 필리핀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전주대 사격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 공기권총과 공기소총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신정용은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채용하는 지방 공무원 수가 86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728명, 소방직 공무원이 138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 36명과 저소득층 25명, 고졸자 10명을 구분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식재료의 유통기한, 조리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학교와 수련원 등 5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25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내일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 눈이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음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